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있지요? 코로나19가 조금 이제 가라앉았다 싶었는데, 이태원에서 또 확진자가 늘어서 전국으로 이렇게 흩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20, 30대들이 조금 이렇게 조심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광고 하나 할 게 있는데, 우리 수업 시간이 그 40분씩, 그러니까 총 80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LMS 이 동영상 수업에 제가 이제 짧게 올려가지고 시간이 조금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주차에 한 20분 정도가 모자라고, 그리고 이제 3주차, 4주차, 6주차는 한 8분 정도가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5주차, 7주, 8주, 9주는 뭐 20분에서 한 35분 정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추가 강의를 우리 교수교육표에 나와 있는 분량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 강의를 조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에 있는 강의를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수교육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수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 추가 강의에 오늘 내용은 우리 교수계획표로 치게 되면은 교수계획표로 치면은 9주차 두 번째 내용이겠죠.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9주차 두 번째 내용을 1주차 우리 한 20분 정도 시간이 비는데 추가 강의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은 인공지능입니다. 물론 이제 한 주차 강의로 해서 시간을 충분히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 20분 정도 뭐 좀 짧게 우리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인공지능 알파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아니면 1위가 될 것이냐, 우리를 해치는 1위인가, 혹은 제2 아담이 쓰는 요한 계시록인가, 뭐 이런 부제를 제가 한번 달아봅니다. 이전에 이제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성경의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 그리고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짓게 하셨다. 이렇게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 하나님은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불칼을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막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요 얘기를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쓴 책인데 현대사상과 영화 이야기라는 책에서 제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또 인용해 볼게요. 제가 쓴 글이라서, 그때는 우리는 새로운 창조주가 되어 우리가 만든 기계인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들이 금지시킨 선악과를 베어물고 기계들의 에덴 동산인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리 어색하지 않다. 왜냐하면 오래전 우리 인간은 창조주에게 그렇게 도전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영화 에일리언 시리즈에도 보면은 에일리언 커버넌트입니까? 거기도 있고 에일리언 프로메테우스 연작 시리즈인데, 거기 보면 우리 인간이 만든 로봇이 다윗이죠. 데이비드라는 이 우리가 만든 로봇이 나중에 우리 인간의 창조주를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종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에일리언 괴물인데, 새로운 이제 역사가 시작되었지 않았느냐. 인공지능이나 다음에 다룰 이제 로봇이나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도입을 한번 봅시다. 먼저 이제 알파고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알죠. 이세돌과 알파고가 대결을 해서 이세돌이 이제 한 판은 이겼지만 나머지는 다 졌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 2가 나왔을 때는 중국의 커쇼입니까? 그 친구하고 대결해가지고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이제 알파고 1, 알파고 2의 수준이 이제 다르긴 하겠죠. 자,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가 승리를 가져간 이 사건은 이제 우리 인간이 기계와 더불어 혹은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은 인공지능과 대결해야 되는지,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이 될지 우리를 잡아먹는 1위가 될지, 이러한 고민에 접혀진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카이스트에 보면 이제 김대식 교수가 이런 책을 썼는데, 인간 대 기계, 두껍지 않은 책이라서 재밌게 읽힙니다. 인간과 기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파고의 승리는 어쩌면 그동안 경쟁자 없이 지구를 지배하던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를 이제 책을 썼는데, 뭐 나중에 유발 하라리도 이제 호모 데우스 이야기를 하죠. 데이터 종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의 유일한 최강자였다면 인공지능의 도전 혹은 알파고의 승리는 더 이상 최강자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살 맥루한이라는 이 미디어 철학자가 있습니다. 미디어 사상가인데, 이분이 이제 그 미디어의 이해 뭐 이런 이제 책을 쓰긴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세련된 결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련된 결정론. 기계에 관해서 세련된 결정론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 부정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부정하는 것. 터미네이터라든지 매트릭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다 기술을 부정하잖아요. 이제 노자와 같은 뭐 노자나 장자나 무의자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장자크 루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살 맥루한 같은 사람들은 세련된 기술 결정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안경은 저의 눈의 확장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공간의 확장입니다.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동차는 다리 확장이고 컴퓨터는 뇌의 확장이고, 이것은 이제 의수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수 이론을 통해서 세련된 기술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마살 맥루한의 이야기입니다. 기술은 자율적으로 변한다. 기술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술 결정론의 핵심입니다. 기술 결정론은 끝없이 다양해지는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믿기로 사람에게 계속 새로운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자율적으로 변하는 기술이 사람과 사회의 변화를 주도한다. 이게 바로 마살 맥루한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기계를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죠.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라는 말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떤 미디어와 결합하느냐, 이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미디어하고 결합하거나 인공지능과 결합하거나 로봇과 결합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혼종, 하이브리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렇게 있는데 썩는단 말이에요. 혼종. 이런 혼종의 시대가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책 하나를 한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케빈 워릭이라고 케빈 워릭이라는 이 사람이 나는 왜 사이보그가 되었나, 이 책이 조금 작지만 조금 뜨거운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래 사회에서는 기계가 인간보다 지능이 뛰어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사회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더 진보적으로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나는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가, 요 책에 보면은 이렇게 일기처럼 쓴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짜 2050년 1월 1일. 지능적인 기계 아니면 로봇이 인간에게 지구를 물려받을 것이라 예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그다지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인간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예측이 빗나갔음은 분명히 입증되어 왔다. 지구는 사이보그가 지배하고 있다. 사이보그는 새롭게 개발된 컴퓨터 네트워크 제어 장치의 슈퍼 지능을 사용할 수 있다. 사이보그는 강력한 팔다리와 같이 직접적인 신체 조건의 개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신적 연계 방식 체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들의 두뇌는 무선 장치를 이용해 직접 중앙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이제 사이보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이보그의 두뇌는 중앙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공각 기동대가 그렇잖아, 그죠? 전내 이야기하면서 우리 뇌하고 전기하고 연결된 거죠. 그래서 중앙 컴퓨터 네트워크에 우리 뇌가 이제 연결되어 있고, 매트릭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뒤에 이렇게 이제 코드를 꽂게 되는데, 그들은 생각만으로도 네트워크에 접속되고 지적 능력과 기억을 불러낼 수 있다. 생각만으로도 중앙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정보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예요. 무선으로 연결되는 거죠. 와이파이로 연결된 거죠. 반대로 중앙 네트워크는 정보를 얻거나 임무를 수행시키기 위해서 개별 사이보그를 불러들입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는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가동되는 거예요. 이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불교 철학의 화엄 철학이죠. 인연 생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개별적인 사이보그가 네트워크에 무선 접속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개개의 사이보그가 없는 네트워크 또한 상대적으로 무력한 것이 된다. 이게 2050년, 앞으로 30년 이후의 일이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한 50 이상이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이제 제 나이 정도 이렇게 됐을 때는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과 여러분들이 30, 40대가 되어 활동할 세상은 전혀 달라요. 그것을 예비했던 게 뭐냐면 바로 코로나19죠.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애프터 코로나, 그죠? 애프터 디지즈, 질병 이후의 시간, 애프터 코로나의 시간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화 로보캅이나 아이언맨 등에서처럼 인간의 정체성이 기계와 혼합이 되는, 하이브리드 되는 혼종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영화 공각기동대에서처럼 정보가, 네트워크 상에 있는 바이러스 정보가 몸을 입으려고 하죠. 신체성을 입으려고 해요. 그게 이제 공각기동대에 나오는 인형사라고 그러죠. 공각기동대에 나오는 네트워크 상의 그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류인데 이것이 이제 몸을 입으려고, 그래서 구산하기 소령하고 나중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신체성을 입어 인간 혹은 생물체가 되는 존재의 확장을 경험하는 세상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인간이 네트워크와 연결하거나 인공지능과 연결하거나 로봇과 연결하는 사이보그화가 될지, 아니면 네트워크 상에 있는 정보가 우리 인간의 몸과 결합해 가지고 인형사와 공각기동대에 나오는 구산하기가 결합했던 새로운 어떤 종이 탄생할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은 21세기의 초인 혹은 사이버 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21세기 초인 이야기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페터 슬로터 다이크, 21세기 니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합니다. 인간 농장을 위한 기획이나 뭐 이런 이제 책도 있고, 인간 농장을 위한 규칙이라는 책도 썼는데, 말 그대로 이제 짜라투스트라의 기획을 시도했던 사람이죠. 짜라투스트라는 우리가 전에 니체 이야기할 때 배운 것처럼 초인임, 초인. 낙타나 사자나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초인의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짜라투스트라죠. 그래서 21세기 짜라투스트라의 기획을 말하는 것이 바로 페터 슬로터 다이크인데, 이 사람이 인간 농장을 위한 규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합 복제를 통해서 유전공학의 기술적 성취를 통해서 철학적 사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페터 슬로터 다이크는
니체와 하이데거를 비판적으로 개성하고 위르겐 하버마스라고 의사소통, 합리적인 소통 이론을 이야기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것과 대립하면서 독일 철학계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던 철학자입니다. 반대로 이제 이야기하면 나치즘과 있다운 개변론자다고 이렇게 비평하긴 하죠. 왜냐하면 니체의 철학이 히틀러를 통해 가지고 아리안 민족 우월주의, 독일 민족 우월주의로 이렇게 바뀐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세기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의 기획을 인간 농장을 위한 규칙이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농장을 위한 규칙.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이나 학자 이름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제 소스를 얻는 거죠. 정보 소스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하고 그리고 뭐 책을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이제 주체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책 내용을 잘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개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을 보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고 정보를 찾고 스스로 이제 사고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제 페터 슬로터다이크는 근대적 휴머니즘의 패러다임을 비판합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을 주창하죠. 그 슬로터다이크에게 있어서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야만성과 투쟁해 왔던 과정이다. 휴머니즘의 과정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통적인 휴머니즘은 이를 위해서 문자를 매개로 한 길들이기 전략을 택했지만 문자를 통해서 인간을 길들였다는 말이에요. 문명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자의 시대가 끝나면서 이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른바 새로운 미디어의 시대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이제 변화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때문에 인류는 새로운 종류의 야만하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쟁과 제국주의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인간의 일상적 야수화. 이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한 인간의 야수화를 뭘 볼 수 있어요? N번반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전쟁은 우리가 늘 겪는 거고 제국주의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나 뭐 국가주의를 추진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야만화를 통해서 휴머니즘이 전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문학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아까 뭐라고 해서 유전공학을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유전공학을 통해 가지고 사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물농장의 규칙이잖아요. 인간 농장을 위한 규칙. 동물농장처럼 인간을 휴머니즘으로 잘 사육해야 된다. 혹은 길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존재의 탄생 혹은 바람직한 인간성의 기준이다. 이런 이야기죠. 21세기판 초인을 이렇게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감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또다시 이제 나치즘이 부활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 오래된 영화지만 영화 가타카 같은 경우가 유전공학을 통해서 우수한 인자들은 이제 엘리트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위 계급이 되는 거죠.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도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멋진 신세계 얘기는 나오긴 하겠죠. 자, 따라서 나치즘을 기억하는 현대인들은 페터 슬로터다이크의 말을 단순히 시대착오적인 니체주의자의 개변으로 일축하였지만 그의 문제의식은 미국이 주도하는 21세기적 지구화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우리 생물학적인 주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이오 아이. 날 좀 봐요. 생물학적인 주체. 살과 피를 가진 이 생물학적인 주체가 뭐로 바뀌는 거죠? 사이버 주체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이버 주체예요. 살과 피를 가진 면대면이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 나를
1과 0으로 이루어진 정보 체계로 지금 나를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이오 아이에서 사이버 아이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 불멸과 인간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은 만약에 정보화가 되어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서 업로드가 되어서 정보 체계로 남는다면 나의 영혼의 모든 정보들이 영혼 불멸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혹은 이 정보 체계로 영혼을 업로드했던 그 인간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서 호모사피엔스는 멸망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되는 이제 문제고,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들은 이제 영혼의 불멸이냐 혹은 인간의 멸망이냐, 이런 고민들이 끝없이 계속되겠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이제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까 이제 김대식 교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간과 기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약한 인공지능이 있고 AI가 있고 강한 AI가 있어요. 알파고나 이런 것들은 다 약한 AI입니다. 정보를 집어넣으면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약한 인공지능. 근데 강한 인공지능은 뭐냐면 뭡니까? 레이 커즈 하일입니까? 커즈 하일이라고 우리 신디사이저 만든 사람이에요. 신디사이저에 보면 커즈 와일 이렇게 상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싱귤레리티, 그러니까 싱귤레리티라고 우리말로는 이제 특이점 이야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어떤 한계 상황, 특이점, 변환 지점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그때는 인공지능은 우리 인류를 넘어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강한 인공지능인데, 이 강한 인공지능은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인공지능이 질문을 해요. 지구가 인공지능이든 기계든 인간이든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든 뭐 미생물체든 혹은 뭐 물체든 다 지구를 기반으로 하잖아. 이게 우리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 지구 플러스 인간이 유익한 건지 지구 빼기 인간이 유익한 건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잘 봤는데, 인간들이 이동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장 문을 닫고 대기 오염을 시키지 않으니까 하늘이 맑아지고 유럽이나 이탈리아에는 도시에 거리에 동물들이 막 달리고, 그죠? 그러면 지구 빼기 인간은 지구에 도움이 돼요. 지구 더하기 인간이 지구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율의지를 가진 강한 인공지능은 판단해. 지구를 위해서 뭐래? 인간을 제거하는 게 지구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인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겠죠. 매트릭스 영화가 바로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이 지구 기계가 전기 에너지로 이제 돌아가니까 인간들이 기계를 문을 닫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제 태양력으로 돌아가니까 태양열 에너지를 받지 못하게 폭발을 시켜가지고 먹구름을 만들었어요. 그럼 태양이 비춰주지 않지. 그러면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 못해가지고 기계가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기계가 어떻게 했을까? 태양열 에너지로 기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피를 뽑아서 그 피를 전환시켜서 기계를 돌리는 에너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트릭스 1편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알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 인간이 들어가 있고 그 인간의 몸속에서 피를 뽑아서 기계를 돌립니다. 대신에 인간은 어떻게 해요? 1996년 미국 뉴욕이라는 가상공간에 사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상공간에 인간은 살고 현실적인 인간은 그 몸에서 피를 빼봐서 기계에게 먹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매트릭스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자, 지구 빼기 인간, 지구 더하기 인간, 어떤 것이 지구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봤듯이
지구 빼기 인간이 지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영원 불멸을 추구하는 인간이 그 추구의 욕심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거죠. 처음 창세기의 신은 우리를 추방했지만 제가 처음 인용했을 때 이제 우리가 만든 제2의 아담과 하와는 두 번째 창세기에서는 창세기의 이름을 던지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2의 아담은 요한계시록, 멸망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주 추가 강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인데 알파고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이 인공지능을 기술 결정론으로 세련된 기술 결정론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기술 부정론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혼종으로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이브리드. 그래서 21세기 초인으로 가서 사이버 아이가 되어서 영원 불멸로 갈지, 그것은 인간의 멸망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종으로 포스트 휴먼 혹은 트랜스 휴먼으로 가야 될지. 자라투스트라의 기획을 이야기했던 페터 슬로터다이크처럼 인간 종을 휴머니즘으로 제대로 사용하고 유전공학을 제대로 활용하고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면대면 수업이었으면 우리가 이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던져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심각하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주차 추가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